이어서 전기자 권선법으로 갑니다. 우리 동기발전기 또 동기기, 전동기에서도 전기자를 이렇게 권선하는데 역시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이렇게 계자와 전기자가 있을 때 계자는 이런 철심과 역시 권선, 코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자도 마찬가지로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희성화 외우자고 그랬죠.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고 성층한다는 것은 얇게 이렇게 철심을 얇게 잘라서 쓴다는 얘기죠. 와류손을 감소하는데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합해서 철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에서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앞단원에서 했기 때문에 환상권, 고상권을 쓴다고 그랬죠. 계로권과 패로권 중에서는 패로권을 쓰고 단층권, 이층권 중에서는 이층권, 또 중권, 파권이 있는데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그래서 파는 두 단 사야 된다. 그래서 병렬 회로수가 얘는 2로 고정이 돼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전절권과 단절권 중에서는 단절권, 짧게 감는 거죠. 극수, 간격에 따라서 그대로 다 감는 것이 아니라 짧게 감는다. 집중권과 분포권 중에서도 분포권을 쓰는데 넓게 분포시켜서 감는다. 그런 거였죠. 자세한 내용은 역시 우리 앞단원에서 이거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전절권은 뭐냐? 이 A와 A' 이렇게 둘의 극간격과 맞게 이렇게 코일을 전체를 감는 것이 전절권이었고, 단절권은 얘를 이렇게 전체를 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짧게 감는다는 얘기죠. 극간격보다는 좀 짧게. 그래서 전절권이라고 하면 이 극간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감는 거지만 단절권은 극간격보다 짧게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파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 베타라고 해서 베타 파이만큼 감게 된다. 이렇게 되죠. 단절 비율, 즉 베타를 이제 알아보는데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감은 거에 비해서 좀 짧게 감았잖아요. 그 짧게 감은 비율을 우리가 단절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절 비율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즉 전체 이 극간격 N극과 S극 그 간격분의 요 짧게 감은 그 간격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코일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극간격분의 코일의 간격을 베타다 이렇게 나타내고,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간격, 길이의 입장에서 이 베타를 계산해 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슬롯에다가 감는다고 그랬죠. 이런 홈이 파여져 있는 이 슬롯에다가 감기 때문에 그 슬롯의 비율로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간격 그러면 그 대신에 코일 간격에 슬롯 수를 대입해 보는 거고요. 극 간격은 전체의 슬롯 수를 극수로 나눠 본 것이 이제 한 극에 따른 슬롯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극 간격, 즉 극에 따른 슬롯 수 분의 코일 간격의 슬롯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얘는 길이로 우리가 해석해 본 거고, 얘는 슬롯의 수로 가지고 이 베타를 정의해 본 거죠. 그래서 극수분의 전체의 슬롯 수를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극 간격에 해당되는 슬롯 수로 해석을 한 거죠. 자,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절 비율 베타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단절 개수라고 하는 값이 등장합니다. 단절 개수. 단절 비율은 말 그대로 이 길이에 따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절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단절권 개수, 뭐 KP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얘는 기전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의 기전력이 얼마 나오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짧게 감았기 때문에 그때 짧게 감았을 때 그때의 기전력이 얼마 나오느냐 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단절권 계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전체를 감았을 때 만약에 100V가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감았더니 뭐 90V가 나왔다. 그러면 단절권 계수는 100분의 9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값 역시 이런 단절 비율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사인이네요. 사인값 2분의 베타파이, 2분의 베타파이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n차 고조파의 그러면 단절권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3고조파, 5고조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도 이런 단절권 계수가 있는데 그때 베타파이 앞에다가 그때 n차 고조파, 3고조파면 3을 곱하고 여기 5고조파면 5를 곱하고 이런 형태로 n차 고조파일 때도 이런 단절권 계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절권 계수를 그때 쓴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고조파를 계산합니다. 고조파를 계산한다는 것은 파형 자체를 정연파 형태로 좋게 개선하게 되고요. 또 짧게 갖다 보니까 감는 구리가 적게 들겠죠. 그래서 동량이 감소해서 경제적이다. 그리고 단점은 이 기전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이 바로 단절권 계수였던 거죠. 이게 단점이긴 하죠. 그 다음에 집중권과 분포권,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집중권은 집중해서 감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막 집중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감는 거고, 분포권은 뭐 대략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감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분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중권 그러면 이렇게 어떤 슬롯에 집중해서 감는 거지만 넓게 이렇게 분포해서 감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포권도 역시 고조파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 루서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 L 값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얘는 L분의 여기가 μS N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권수의 제곱에 얘가 비례한다.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전자기학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즉 여기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여러 번 감는 거에 비해서 어떤 슬롯에 하나 감을 때 그 비율만큼 적어지겠죠. 얘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리액턴스 값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넓게 분포시키다 보니까 이런 열 발산도 당연히 좋게 나타나게 되겠죠. 단점 역시 단절권과 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감게 되면 기전력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그 감소되는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절권 계수, 아까 우리 단절권 계수, 그래서 아까 우리 KP 이렇게 표현했었고, 전체를 감았을 때 전절권에서의 합성 기전력분의 단절권에서의 합성 기전력으로 정했지만, 자, 이 분포권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분포권도 집중권으로 감았을 때 합성 기전력분의 분포권으로 감았을 때 합성 기전력을 의미하게 되고, 공식 이거 가끔 곤란하는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뭐 이거 역시 기출문제에서 계속 다루니까요. 그때 또 확인해 보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 기호 M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3상 발전을 하죠. 3상인 경우는 3을 넣으면 되고, 뭐 6상인 경우에는 6을 넣으면 되고 하는 그런 상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Q는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 매극이란 얘기는 한극마다죠. 한 상, 이것도 매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의 슬롯이 얼마냐에 따른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를 Q가 의미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사인 2분의 파이인 거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때의 Q, 매극, 매상당 슬롯수니까요. 전체 슬롯수를 극수와 상수로 나눈 것이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포권 계수 이렇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n차 고조파일 때 분포권 계수 역시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여기 파이 앞에도 n이 붙네요. 여기도 파이 앞에 n이 붙는다는 거. n차 고조파일 때의 분포권 계수. 그래서 이것이 기본파에서의 분포권 계수였죠. 여기 앞에다가 이제 n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분포권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단절권 계수는 단절권으로 했을 때 전절권에 비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비율. 방금 했던 이 분포권 계수는 집중권으로 했을 때의 기전력에 비해서 분포권으로 했을 때의 기전력의 비율. 비교적 이것도 자주 나오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선계수는 방금 얘기했던 단절권 계수와 분포권 계수를,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감으니까 단절권으로 감고 그 다음에 분포권으로 또 감으니까 그때 각각 기전력이 낮아지는 만큼을 비율을 곱해줘야 전체 권선의 계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단절권 계수와 분포권 계수가 곱해진 값으로 전체의 권선 계수를 결정하게 된다. 즉 기전력이 이제 이만큼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자 권선법에서 특히 단절권, 분포권 관련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